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넘버원 채널이죠.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 절차에 대해서 제가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했을 때 과연 재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장을 작성하고 소장을 접수해야 되겠죠. 사실 이 소장은요,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떻게 사고 났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책임이 있다 정도의 내용만 이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고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액을 전부 다 계산해서 확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거를 소장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를 산정해야 돼요. 근데 후유장애를 산정하려면은 후유장애 진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유장애 진단은 나중에 우리가 법원 감정을 해서 법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후유장애가 얼마나 나올지, 금액적으로 얼마나 산정될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소장을 들어갈 때는 후유장애 부분은 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3천만 100원으로 들어가요. 손해배상 소송은요. 왜냐? 3천만 원 미만으로 넣으면 소액재판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후유장애가 산정이 되면 3천만 원이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3천만 100원으로 하되 추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을 확정해서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소장이 작성이 되면요, 접수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법원 가서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해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소장을 접수시키게 되면은 인지액 송달료를 내라고 법원에서 통지가 와요. 그러면은 그 법원 계좌로 인지액 송달료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통 3천만 100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지액 송달료가 한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초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20만 원 정도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재판부가 배정이 되죠. 그러면은 재판부에서는 서면 준비 명령을 합니다. 뭐냐? 소송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다쳤다라고 하면은 병원 의무 기록 전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 기록 전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소득 자료들,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소득을 또 조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전부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병원 자료, 그리고 내 소득 자료, 형사 기록,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사실조회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각 병원에 아니면 각 세무서에,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등으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준비가 다 끝나면요, 이제는 신체 감정 신청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신체 감정 신청할 때는 신체 감정 촉탁을 해야 되는데요. 신체 감정 촉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손목하고 발목에 대해서 각각 해당 전문의, 법원 감정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다쳤고 발목은 이렇게 다쳤다 라는 부분을 신체 감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신체 감정 촉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더 중상해인 경우 머리도 다쳐서 마비도 있고 골절도 되고 뭐 발가락에 신경 손상도 있고 비뇨기 쪽으로도 문제 있고 몸에 상처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마비된 부분은 신경외과에 신체 감정 촉탁해야 되겠죠. 그리고 골절된 부분, 각 부위별로, 예를 들어서 발목 골절이고 발가락 골절이 있다라고 하면은 발목에 대해서도 정형외과 신체 감정 촉탁해야 되고, 발가락 촉탁해야 되고요. 비뇨기과 촉탁해야 되죠. 상처 부위 성형외과 촉탁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신체 감정 촉탁을 이 5개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체 감정 촉탁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어느 병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각 분야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담당 교수 스케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반려를 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다시 배정을 해요. 그 과정이 전부 다 끝나고 나면은 신체 감정 날짜가 잡힙니다. 그 날짜가 잡히면 신체 감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신체 감정이라고 하면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은 한 번 외래로 끝납니다. 많아봐야 2번. 왜냐? 외래 가서 의사가 날짜 잡아서 MRI를 찍어보자 라고 한다면은 그 MRI 찍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한 번 아니면 2번에 끝나고요. 정신과 같은 경우, 정신건강의학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거의 필수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비뇨기과에서 성기능장애 이런 부분을 검사할 때는 입원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 번, 2번의 외래로 끝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신체 감정을 받고 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담당 병원에서 신체 감정 의사가 신체 감정서를 작성을 하겠죠. 이 작성된 거를 회신을 합니다.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 바로 회신을 해요. 전자소송 같으면은 이 회신된 거를 바로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내 감정 결과가 예를 들어서 몇 프로의 장애가 나왔다. 앞으로의 향후 치료비는 얼마다.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하다 안 하다. 간병인이 필요하면 얼만큼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 소송은 3천만 100원으로 들어갔죠. 근데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 소득에 따라서 장애율 계산하고 향후 치료비 계산하고 성형비 계산하고 만약에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간병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청구 변경서를 제출을 합니다. 청구 변경은 뭐냐? 이거를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내 과실을 계산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2억이다. 근데 아까 3천만 100원으로 들어갔잖아요. 3,100만 원 들어갔지만은 지금 이렇게 감정 결과를 다 해서 확장 청구하겠다라는 거예요. 2억으로. 그래서 이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신청한다라는 거를 이제 청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청구 취지 변경을 할 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 봐도 과실이 예를 들어서 30%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험사는 지금 과실 60% 주장하고 있어요. 과실이 무조건 30% 나오는 상황에서 무과실로 청구 취지를 변경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해서 과실 30%가 난다 하더라도 반밖에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구 취지를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보통 이 청구 취지 변경까지 하게 되면은 재판 날짜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재판 한번 하고 이 과정들을 전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부터가 이제 재판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구 취지를 우리가 변경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뭘 주장하냐? 과실 주장 그리고 소득에 관한 이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접 재판을 하면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분쟁이 많아요. 그리고 소득이나 과실에 대해서 조회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단순해요. 장애만 판단하고 과실이나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별 분쟁이 없네 라고 된다면 재판이 한 번, 두 번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재판을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요.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민사소송에서는 보통은 화해공개 결정을 한 번은 합니다. 피해자는 2억을 주장하고 있어요. 보험사는 1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봐도 한 1억 5천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의 화해공개 결정을 먼저 해요. 이 화해공개 결정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우리 측에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의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판이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속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판결로 이제는 이어져요. 물론 판사님에 따라서 화해공고 결정을 한 번 더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 주셔가지고 왜 안 되냐 화해공고가 금액이 뭐가 불만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판사님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화해공고가 안 됐다라고 하면 판결로 가잖아요. 판결이 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든 보험사든 항소를 할 수가 있죠. 판결문을 받으면은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항소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교통사고에서는요. 항소는 거의 없어요. 10건 중에 한 건 나올까 말까, 20건 중에 한 건 나올까 말까입니다. 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소득관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아니면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과실이나 소득,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만약에 판결하고 되게 큰 차이가 있다, 이견이 있다고 하면 보통 항소를 합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항소 없고 거의 1심에서 끝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통사고 소송 절차,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 소송이 처음부터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보통 저는 이래 말해요. 평균은 한 1년 정도다.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부상사고인데 여러 부위가 다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체 감정을 한 부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빨리 끝나겠죠. 근데 신체 감정을 5개, 6개 부위를 해야 돼요. 4개, 5개는 했는데 한가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병원으로 보냈는데 반려되고 이러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감정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송은 오래 걸리고 신체 감정을 안 하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좀 빨리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1년에서 전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소송 절차,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저희 보상가 배상에 사건을 문의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설명란에 제가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장슬기 변호사나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셔도 저희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카카오톡으로 보상가 배상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